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다시 추워진 날씨처럼 우리 시장도 오늘 좀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핫했던 테마와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그 상승세 앞으로도 이어질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도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면요. 1.53% 하락하면서 2,427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 홀로 1조 원 넘게 물량을 담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8%가량 밀리면서 765선에 마무리했는데요. 이 코스닥 수급도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팔아치운 가운데 개인 홀로 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이상 오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의 투자 실력을 키워주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함께하는 분이죠.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상한가 담당 전문가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좀 체력이 빠진 데다가 원달러 환율 어느덧 1,280원을 돌파했더라고요. 오늘 시장 민경철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새벽 시간에 우리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그런데 나스닥은 플러스 0.5% 정도로 좀 강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아시아 증시와 코스피와 코스닥은 아침에 잠깐 빨간불이 들어온 듯 하면서 이제 종가까지 거의 마이너스 2% 정도 고가 기준의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 이 물가 지수 발표에 따른 이제 나스닥은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고 우리 증시는 마이너스 2% 정도의 낙폭을 가져갔다는 거는 자,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정반대로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소비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자, 우리 CPI 지수와는 다르게 지금 오늘 새벽 시간에 발표될 이제 경제 지표는 안 좋게 나올수록 지금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빠르게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동결해야 된다. 이렇게 메커니즘이 흘러가게 되면서 지표가 안 좋게 나올수록 금융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나스닥 지수의 차트와 코스피 지수의 차트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추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된다는 우려감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 하면은 나스닥 지수가 무너지고요. 금리 인상 또 단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또 무너지고 이런 패턴이 지금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어 가다가 자, 이번에 자, 11,500포인트를 탈환하면서 지금 11,500포인트를 나스닥 지수가 3거래일 동안에 네,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 나스닥 지수 기준 11,500포인트 그리고 11,600포인트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오늘 좀 외국인들이 많이 순매도를 진행하면서 출렁인 건 맞지만 일시적인 이제 가능성의 부분들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실제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자,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그리고 2월 달까지 우리 코스피 수급 주체는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약 8조 2천억 정도를 순매수하다가 자,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막판에 조금 이제 순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자, 시장 종합에 대해서 자, 제가 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종합이 제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자, 시장 네, 종합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서 좀 보도록 하면요. 네. 자,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장 막판 종가 기준으로 2,700억 정도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에 자,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유입시키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는데 이 외국인들이 오늘 자, 2,7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진행했다고 해서 이 순매수 추이가 종결됐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도 공세를 연속적으로 이어가는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나스닥 지수적인 관점에서는
11,500포인트, 11,6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세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조금 더 버텨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추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코스피 차트를 바라보면요. 자, 그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제 손실 중인 종목들이 많은 이유는 지난 1년, 2년 동안 코스피가 계속 우하향 추세를 기록하다가 이제 막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 시도하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변곡점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자, 2290포인트 요 구간에 좀 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좀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00이 아니라 2390포인트. 자, 요 자리에 지지 반등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390포인트를 과거에 이제 이탈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낙폭을 우리 10월 달 가져가게 됐고요. 10월 폭락장 이후에 다시 2390포인트를 뚫어내고 이 구간을 지켜내고 이탈하면서 우리 1월 초까지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가 무너졌다가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2290포인트를 탈환하고 아직까지 요렇게 박스권 등락 안에서의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이런 박스권 정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 나스닥 기준으로는 11,500포인트, 11,6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는 2,390포인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위로 추가 상승의 구간을 만들어내게 되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장중에 우리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0.5% 이상 급격하게 무너지다가 오늘 저녁 시간에는 마이너스 0.3% 정도로 낙폭의 하락폭을 조금은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미국 증시 방향성, 우리 확인이 되는 대로, 우리 내일 아침에 노랑톡에서 우리 증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올 한 해 추적해 드릴 예정이니까 시장의 방향성, 어쨌든 금리 인상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3월 달까지 베이비 스텝이 완료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우리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의 수순을 밟게 될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지수가 하락하면서 발생한 우리 계좌 손실, 앞으로 2023년도, 2024년도에 이제 큰 상승을 노려보시면서 큰 수익을 만들어가면서 좀 손실을 수익으로 상쇄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을 웃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에 따라서 아시아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오늘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코스피 2390선 지지받는지 확인해보자라고 투자 팁 드렸으니까요.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민경철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제시해드린 히든 종목에 대해서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오늘은 한 종목 AS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S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 종목이 지금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한번 7% 정도의 상승을 한번 노려보고, 그리고 다시 매수가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재공략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자, 어제 돌연 시간으로 공시가 뜨고 오늘 이제 거래 정지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공시 두 건에 대해서 공시 풀이를 통해서 이 종목의 매매 전략을 다시 한번 AS를 진행해드리는 시간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공시를 보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시간으로 나왔던 공시 우리 화면을 보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사의 주식이 이제 어제 시간으로 이제 공시가 하나 떴는데요. 자, 공시가 이제 뜬 첫 번째 공시는 어제자 기준으로 어제 저녁 8시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오늘 저녁 6시까지 조회 공시 요구를 답변해라. 그리고 이 답변이 나올 때까지 하루 동안 거래 정지를 시키겠다. 요게 어제까지의 버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간으로 나왔던 공시가 두 건이 있는데 이 두 건에 대한 풀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면요. 자, 알파온 파트너스라는 곳과 이외 두 곳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뉴질의 파마 회사에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자, 회계장부의 열람과 서류에 대한 열람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 가처분 결정 다음 날부터 우리 사무실에 있는 9시부터 6시까지 우리 회계장부나 회사에 있는 그런 서류, 목록, 기재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열람하고, 그리고 복사해 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달라라고 법원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 하루에 2천만 원씩 배상을 해라. 이렇게 좀 이상한
이제 소송이 하나가 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뉴질랩 파마는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대한 정보, 회계장부상의 그런 정보나 문서들을 전부 다 회사의 기밀들을 복사해가지고 USB로 빼오는 것까지 허용해 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알파온 파트너스라는 쪽에서 조금 무리하게 이런 신청을 넣었으나 법원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소송이 제기됐으나 거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무한 소송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공시 내용에 대한 우리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공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설이 돌면서 우리 하루 동안 거래 정지가 된 뉴질랩 파마가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답변일로부터 법원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 이제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이제 회사에게 뭐 전환사채를 들고 있는 일부 채권자가 뭐 어쨌든 전환사채 가격을 낮춰달라. 뭐 이런 쪽으로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이제 되어서 좀 분쟁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어쨌든 현재는 당사는 파산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사실만 인지한 상태이고 추후에는 변경되는 사실이나 추가로 이제 확정되는 대로 이제 즉각적으로 추가 공시를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공시를 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뉴질랩 파마라는 회사는 임상을 도전 중이에요. 자, 암 치료에 대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고 요 임상 이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은 회사의 피셜로는 자,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모멘텀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직 이 임상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이런 부분들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즉 임상 실패가 아닌 상태에서 회사가 우리 임상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회사에게 돈을 전환사채로 찍어준 일부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혹은 전환가액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법원으로부터 법원에게 이제 파산 신청을 이제 접수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답변이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확인된 바 없다. 아직은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게 없다이기 때문에 자, 이 법원으로부터 이제 문서를 수령해서 회사가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낼 때까지 1주에서 2주일 정도 추가적인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1, 2주 이내에 이제 정확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공시를 내게 되면은 첫 번째는 거래 재개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거래 재개가 된다면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과거에 자, 10,000원 초반, 중반, 후반까지 큰 시세를 만드는 이후에 과대납폭의 구간이기 때문에 자, 1, 2주 이내에 거래 재개가 됐을 때 우리는 요 종목을 3월 3일과 그리고 3월 10일까지 우리 요 종목의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시면서 이제 익절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3월 17일까지 모든 상장사들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결산 보고서와 이제 감사 보고서가 3월 17일까지 제출되면은 그 감사 의견이 적정인 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3월 말 다시 저점에서 재공략하는 자, 그런 쪽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면은 회사가 파산 신청을 넣은 게 아니라 요 마지막 공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도록 하면요. 요 회사의 이제 전환사채, 우리 신약 개발업체다 보니까 신약 개발하면은 뭐가 들어가죠? 연구진들이 인건비가 들어가죠. 뭐 임대료가 들어가죠.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니까 자금을 조달받아야 되는데 그 조달을 보통은 우리 신약 개발업체들이 전환사채를 찍습니다. 이렇게 전환사채를 통해서 전환청구권 행사한 자들의 평단가가 대충 눈대중으로 봤을 때 4,000원에서 11,000원 정도로 확인이 돼요. 근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과거에 5회차, 6회차, 7회차 전환사채 사주들이 620억의 자금을 뉴질랩 파마 신약 개발하라고 자금을 조달해 줬습니다. 근데 요 전환사채 사주들의 평단가가 자, 9,000원에서 지금 자, 이게 지금 22년도 2분기 분기 보고서인데요. 자, 우리 3분기 분기 보고서로 이제 정정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거 쭉 내려와서 보면은 자, 여기 단가가 8,000원, 9,000원, 1,700원입니다. 근데 지금 뉴질랩 파마의 주가가 4,000원이니까 자, 이 570억 전환사채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단가가 거의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이제 전환가액을 낮춰서 요들의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을 부각시키면서 주가 부양을 해야 회사도 이 전환사채 부채를
우리 자본으로 바꾸고 이 사채권자들도 만약에 회사가 파산되면은 돌려받기 힘들어지는 돈인데 이제 임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요기 전환가액 이들의 큰 손들 570억을 쥐고 있는 자들의 평단가 8,000원, 9,000원, 10,000원 위로 주가를 부양시키면서 이들 또한 가지고 있는 500억 이상의 물량들을 우리 주식으로 전환 청구해서 풀어가는 자 그런 그림들이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큰 그림에서 우리 과거 뭐 박셀바이오나 과거 뭐 HLB나 이런 기업들이 임상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저점 대비 큰 상승을 만들었던 것처럼 주가의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이제 부각시킬 것으로 좀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요 종목 1, 2주 이내에 거래 재개 예상하도록 하겠고요. 요 종목에 추가적인 공시가 나왔을 때는 제가 노랑톡에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질의 파마 종목에 대해서 면밀한 시나리오를 세워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래 정지와 같은 갑작스러운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혼자서 대응할 때는 참 막막하고 당황스러우실 텐데 이렇게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계속해서 중간 AS 점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불안하지 않은 매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시간 관계상 생방송 중에 다루지 못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오후 2시 30분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다른 어떤 내용을 다뤄주시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공개 방송 통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나 뭐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지 못하는 공략주나 네. 뭐 소위 말해서는 뭐 추천 종목이라고 하죠. 뭐 이제 공략주나 공부해 나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매매 전략을 세워드릴 수가 있다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지 못하는 초저점 기법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초입이거나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만 매매하셔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노랑톡에서 공략한 종목들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승률 100%를 달성했기 때문에 자 매일매일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초입인지 왜 초입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지 그리고 이 종목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이 종목을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은 노랑톡에 함께 들어오셔서 공개방송도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잘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급등주, 테마주, 작전주를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 그 끝이 물론 뭐 몇백 프로, 몇천 프로의 상승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우리 고점에서 차익 실현 떨어진 대폭등한 종목들의 끝은 저는 대폭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끝까지 오랫동안 살아남는 자가 저는 이제 승리한다라는 관점에서 하락장이고 조정장이고 쉽지 않은 장세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금 복구할 수 있는 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공개 방송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거래 마치기 전 장중에 이 종목들에 대한 힌트 그리고 또 정확한 시장 진단 통해서 수익률 극대화하고 싶다 하신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2시 30분에 해주시는 이 무료 공개 방송을 꼭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화면 통해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오늘장이 핫했던 테마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간략하게 신호등의 시그널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다면 매수 신호고요. 초록불은 매도 사인, 그리고 노란불은 관망 시그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핫한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기재위가 반도체 설비 투자 업체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까지 인상하는 K-칩스법을 상정한 가운데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인 삼성전자가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 원을 단기 차입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AI 챗봇인 챗 GPT 열풍이 점차 확산하며 AI 기술을 구현시킬 AI 반도체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AI 기술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데이터를 처리하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K칩스법과 챗봇에 대한 기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럼 반도체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시죠. 네, 반도체 테마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20% 넘게 올랐고요. AD칩스도 18% 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반도체 테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 선정이 됐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신호등 색깔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신호등 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빨간불 켜주셨습니다.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네,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가 전해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을 제가 왜 빨간불을 드렸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저점이거나 초입인 종목들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래서 저점이구나. 딱 보면은 이제 직감적으로 아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보면은 58,000원, 약 6만 원 정도 됐었던 동 종목의 주가가 우리 작년 9월 달 9,000원까지 빠집니다. 자, 6만 원짜리가 9,000원까지 6분의 1 토막이 났다. 자, 우리가 고점에 사면 안 되는 이유예요. 신규 상장하고 이 종목이 상한가 간다고 해서 잘못 따라갔다가 물리면은 6분의 1 토막, 마이너스 85%의 낙폭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이 가격 조정을 마이너스 80% 넘게 받고 그리고 나서 옆으로의 기간 조정을 오랜 기간 동안에 거쳐가던 중에 오늘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이 1년 6개월 넘게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만들어낸 이 기간 조정의 끝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가던 중에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우리가 돌파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제는 우리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이제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서 이 테마의 주도주로서의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매를 먼저 맞았고 힘을 모아가는 과정을 오랫동안 거친 종목이기 때문에 요 돌파 자리, 이 돌파 자리 이후의 위로의 상방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우리 슈팅 자리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관심주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수급이 들어온 캔들의 시가 라인 16,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시청자분들이 눌림목 구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분봉상 수급 들어온 캔들의 눌림 구간이 17,000원입니다. 자, 17,000원을 안 깨고 오늘 하루 만에 2만 원까지 추가 시세를 분출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17,000원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 이 자리가 우리가 단타 대응을 해야 될 단기 시세를 노려봐야 될 시청자분들의 눌림목 맥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오늘 매수 전략을 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칩스 오늘 18.59%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신호등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신호등 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종목은 노란불이 들어왔네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점이거나 초임인 종목들을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네. 이 종목이 그래도 조금은 그동안 적자를 좀 기록했었던 종목이라서 기술적으로는 과거의 한계를 뚫어내는 어떻게 인간에 비유하면은 네. 인간의 한계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사실 그렇죠. 어느 정도 본인만의 한계를 또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의 트리거가 오면은 네. 이제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AD칩스 종목도 한계를 뚫어낸 기술적으로는 돌파 자리다. 하지만 동종목의 내부적으로 보면은 우리 재무제표가 그동안에는 조금 부실했었던 부분들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3월 중순에 우리 감사보고서 시즌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까지는 관망하다가 이제 감사 의견 적정이 뜨면 네. 그때 다시 저가의 눌림목 구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동 종목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요. 9,000원짜리가 200원까지 빠졌어요. 자, 정정하겠습니다. 1,900원짜리가 200원까지 빠졌어요. 거의 마이너스 80%가 넘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엄청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던 우리 AD칩스가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초입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요 자리의 돌파도 다시 한번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과거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서 초입인 자리를 만들고 요 초입인 자리 눌림 구간에서의 또다시 직전 고가를 뚫어내는 새로운 강한 돌파 자리를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종목의 호재가 오늘 하나 나왔는데요. 공시를 하나 보면은 자, 매출액 그리고 손익 구조 30% 이상 변동됐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자, 직전 사업연도에 이제 2021년도가 되겠죠. 2021년도에는 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4억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네, 약 10억 원 정도, 약 9억 원 정도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었다라는 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에 지난 4년 동안에 2018, 2019, 2020, 2021년도 요 4개년도 동안에 우리가 네, 단기 순손실과 영업 손실이 발생됐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자,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을 앞두고 흑자 전환한 것은 우리 주가 부양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3월 3일 그리고 3월 10일까지 물량을 정리하고 눌러줄 때 우리는 요 종목의 변곡점들을 우리 신자분들이 알고 계시니까요. 자, 400원에서 500원 부근까지 눌렀다 반등하는 우리 요 눌림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싸게 눌린 구간 저가 매수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AD칩스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왔을 때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소통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노란톡 입장하셔서 어떤 종목들이 초저점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D칩스 같은 경우는요, 다소 불안했던 실적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3월 감사 시즌까지는 혹시 모를 리스크 대비를 위해서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반도체 테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 강세를 보인 두 번째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주가 급등에 힘입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1월 CPI 발표 이후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7%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러한 급등은 헤지펀드의 거물로 꼽히는 조지 소로스가 지난 4분기 테슬라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는 소식이 알려진 영향으로 현지 시간 14일 자료에 따르면 소로스 회장은 지난 4분기 테슬라 주식을 매수해서 총 33만 2,046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2차 전지 테마 중에서 대장주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 오늘도 8.27% 상승했습니다. 네, 2차 전지 테마 오늘 두 번째 테마로 선택이 됐습니다. 또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이 에코프로를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달려줄 수 있을지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신호등 색깔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신호등 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초록불이 들어왔네요. 네. 일단 우리 에코프로는 네. 테슬라가 지금 저점부터 강하게 단기 급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네. 그리고 2022년도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네.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매도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실적이 폭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된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화면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이런 공시가 이제 1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자, 2023년도 1월 말에 자, 우리 에코프로가 자, 작년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자, 매출액이 4배 정도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이 7배 정도, 800억대에서 6천억대로 이제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이 됐고, 자, 2차 전지 생산 캐파를 올해 더 늘려나가겠다라는 그런 투자 이슈들도 더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주가 상승과 2차 전지 관련 섹터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가면서 지금 신고가를 갱신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저점인가 고점인가를 봤을 때는 과거 주가 9,000원, 만원 대비 지금 22만 원까지 20배 정도의 상승이 지금 분출된 자, 상장 이래 최고가 가격을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과거의 한계점이었던 이 20만 원 가격이 이 종목의 강한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게 될 텐데, 자, 이 20만 원을 깬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이제는 네, 이 종목의 익절
매도 관점으로 우리 20만 원 이탈할 때 잘 수익 실현하고 나중에 이제 단기 조정이 세게 나오면은 눌린 구간에서 재공략 기회를 누려보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과대 낙폭, 저점 매수의 관점이다라기보다는 많이 앞으로 빠질 수 있는 우리 전성기로 달려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좌절할 때 그리고 요 좌절하고 자포자기에서 더 이상 주가가 안 갈 것 같은 우리 조정의 구간에서 시청자분들이 최소한 10만 원 밑으로 빠졌을 때 눌린 구간 저가 매수 기회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종목인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오늘은 부정적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요 종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요 종목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오고 반등하기 시작할 때는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또 긍정적인 시그널을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방송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랑톡에서도 오늘장 제가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시고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민경철 전문가님이 연일 강조를 해주셨던 이 초저점 기법에는 맞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20만 원 선 이탈할 시 매도할 타이밍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민경철 전문가님이 시장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투자 꿀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풀어주시죠. 네, 먼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초저점을 이제 잡아야 된다 계속 네.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점을 어떻게 잡는지, 어떤 게 초입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복습을 해드리고 강조를 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자료를 다시 한번 준비를 했고요. 예. 그리고 자료 화면 보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저도 랜덤하게 저도 시청자분들과 동일한 관점에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들 중에서 오늘 이야기 드린 지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지표들을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저점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초저점은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요 말을 줄인 이제 MZ세대가 말을 많이 줄인다 해서 제가 줄여봤고요. 요 기법에 의하면은 저점 잡는 방법은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을 저는 시청자분들이 매수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가가 많이 빠져요. 시청자분들은 공포스럽기 때문에 이제 매수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확인하고 50% 100% 시세가 나왔는데 다시금 그 시세를 반납한 이중바닥의 구간을 지난다면은 이 자리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신 있게 베팅해서 큰 상승을 이제 노려보시기 좋은 우리 구간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자 초저점에 대한 전제 조건은 저는 각이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 조정. 고점에서는 매매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자 가격 조정받고 과대 낙폭인 구간에서 우리가 옆으로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이 기간 조정을 통해서 물량을 매집한 주체들이 주가를 부양시켜서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싸게 잡아서 거래량 터질 때 우리 큰 손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 시작점을 잡아가지고 위로 큰 상승을 노려보는 자, 그런 전략들을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손익비가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우리 저점이거나 저점의 끝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제 막 날아가기 시작하는 이 초입의 자리에서 시청자분들이 자, 매매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점을 잡는 그 보조지표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RSI 보조지표, 우리 과대 낙폭일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고요. 파라볼릭 지표는 그동안 약세이다가 이제 막 강세로 전환될 때 요때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처음으로 또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가장 좀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각 기업마다 청산가치라는 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 청산가치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기 자본이죠. 근데 이 자본을 총 발행한 주식수로 나눴을 때 요거를 저는 기업의 청산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높다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고평가일 경우에는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청산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자,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청산가치를 활용한 우리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이론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실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노랑톡에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교육을 더 해드리겠지만 자, 오늘 시간에서는 실제 오늘 급등한 실시간 종목들을 가지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실제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이제 삼진이라는 종목이
네, 오늘 16%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요 캔들이 초입이다라고 노랑톡에서 공부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기업의 청산 가치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고 우리 아까 말씀을 드렸던 RSI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우리 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계산기를 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우리 자본에 대한 부분들 얼마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 그리고 우리 재무제표 들어가서 쭉 내려가 보면요.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산 얼마입니까? 2022년도 3분기 기준으로 1,325억 원의 여기 그 자산이 있고요. 이 자산에서 부채 300억을 빼면은 여기 계산이 되어 있네요. 자기 자본이 약 얼마? 1,000억 원 정도로 자기 자본이 이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기로 1,000억 원을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원의 자금을 나누는데 얼마로 나눈다? 이 주식이 총 발행 주식수. 우리 여기에 이제 기업 분석 들어가서 기업 개요 옆에 있는 란을 우리 검색을 해보시면요. 유통 주식수 말고 이 종목의 총 발행 주식수가 720만 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종목의 자기 자본 나누기 720만 주로 이제 주식을 나눴을 때, 주당 우리 기업 가치가, 주당 기업의 청산 가치가 대략 13,800원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종목의 기업의 청산 가치가 13,800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800원. 이제 기업의 업종의 이제 그 업종에 따라서 우리 청산 가치보다 높게 평가가 되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평산 가치보다 월등히 주가가 낮게 형성되는 이제 종목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청산 가치가 13,800원인데 현재 주가가 8,000원이면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종목의 우리 저점 잡는 법,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과대납폭 구간에서의 저점과 그리고 요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진 이중바닥 구간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하기 좋은 10만 불, 100만 불짜리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종목의 기업 청산 가치가 이제 18,000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서 이제 13,000원 정도, 13,000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요 종목이 다시 한번 요 5,000원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과거 시세 반납한 저점, 이중바닥 그리고 삼중바닥에서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저점에 자신 있게 씩씩하게 베팅해서 시청자분들이 추후의 상승을 좀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뭐 시간 관계상 뭐 하나의 사례를 좀 아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한 이제 실전 매매 적용 방법은 우리 노랑톡에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입장 방법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전문가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초저점 기법을 대주제로 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매매 법칙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기업 청산 가치 계산법 알려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럼 이어서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인 개별주, 오늘은 또 민경철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을 선정해 두셨을지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개별주 14% 넘게 오른 셀레빅스와 16%대 상승한 대화제약이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개별주 대화제약 그리고 셀레믹스, 이 제약 바이오 두 기업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선정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뭐 사실 코로나 관련주 제약 바이오 이쪽 테마주들이 네. 그동안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던 테마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챗봇, 인공지능, 로봇 이런 쪽 테마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니까 그동안 바닥에 있었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오늘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세 종목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 두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초저점 기법 안에서도 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막 대시세 분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 여러분들의 앞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서 관심주 잘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셀레믹스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유전자를 분석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으로 부각이 됐을까요? 과거에는 우리 코로나 관련주, 암진단 관련주,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쪽으로의 제약바이오 섹터에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실제로 2020년도 신규 상장이 되고 주가가 39,000원까지 큰 상승을 한번 이제 주가 부양에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공모가를 깨고 추가적인 낙폭을 5,500원 정도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상장 정보 일정에 들어가서 요 종목의 요 종목의 이제 당시에 이제 공모가를 살펴보면은 2만 원이거든요. 요 종목이 공모가 2만 원에 상장이 됐는데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4분의 1 토막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바닥에서 오랫동안 이제 거쳐 나가다가 오늘 바닥에서 이제 대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우리 기준을 세워놓은 장대 양봉을 터뜨렸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급등한다고 해서 이런 구간에 따라잡았다가 자칫 잘못해서 3% 5% 수익 내려다가 물리면은 마이너스 10%, 20%, 30%, 4만 원짜리가 5천 원까지 마이너스 80%까지 물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지만, 반대로 매를 먼저 심하게 맞고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평가 구간에서의 대량의 수급 유입은 이제부터는 가격 대시세 초입일 수 있으니 밑으로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큰 상승을 누려보는 투자 전략을 세우기 적절한 종목으로 우리 셀레믹스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대화제약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대화제약 종목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알츠하이머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판매하고 이제 치매 관련주로도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 위암 신약에 대해서 이제 개량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우리 바이오 의약품 쪽에 매출이 발생이 되고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과거 코로나 때 6,000원짜리가 이제 23,000원까지 3배에서 4배 정도 시세가 나오고,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2중 바닥, 3중 바닥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단기 13,000원까지 시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시세를 반납한 눌린 구간에서의 저점 구간에서 오늘 대량의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추세를 강하게 전환시키는 우리 초입의 자리를 만들었다. 좀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만 원짜리가 최근에 8,000원까지 마이너스 60% 넘게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의 끝에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면서 우리 강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거는, 그동안 제약바이오 종목들 계속 빠지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저점을 기기만 하면서 재미가 없었던 테마였는데, 이제는 오늘장 하락장에서 인공지능, 챗봇 이런 테마주들이 고가에서 무너지니까 바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수급이 막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드린 두 종목, 첫 번째 셀레믹스, 두 번째 대화제약 종목을 시청자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심장 속에, 그리고 관심 종목에 잘 설정을 해두시고요. 내일의 상한가, 내일의 수익을 위해서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레믹스와 대화제약, 또 오늘의 강세 개별주 두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봤고요. 이어서 또 앞으로 이렇게 강세를 보일 종목인 히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좌절과 그런 공포를 안겨준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라 하면 제가 실적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종목들이 한 손가락 안에 좀 꼽힐 것 같은데요. 네. 나머지 종목들은 테마로만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그 시세를 다 반납해버렸어요. 네, 등락이 컸죠. 네, 근데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수젠텍이라는 종목인데, 예. 이 종목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이중바닥, 즉 100만 불짜리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었다라고 좀 저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먼저 보고 이제 차트 설명으로 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우리가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바라보면은, 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 종목이 30억 정도, 이제 40억 정도 매출액에서 코로나 터지고 400억 매출, 그리고 작년 2021년도에 700억 매출, 영업이익은 200억, 300억 증가하고, 우리 작년에도 우리 공시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작년 우리 3분기까지 약 446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자, 이건 부채죠. 정정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영업 손실이었지만 200억, 300억 그리고 작년 1월부터 3분기까지 그러니까 즉 9월까지 해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재무제표로 보여준 진단키트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차트가 코로나 시국에서 6만 원 정도까지 5천 원짜리가 6만 원까지 1,300% 정도의 15배 정도의 큰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지금 이중바닥 가격대까지의 낙폭을 지금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 하면은 과거에 정말 큰 부를 이루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고점에서 크게 물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보라보는 초저점 기법 안에서는 이 종목이 첫 번째 실적이 견고하고 회사가 망하는 회사가 아닌데 과거 6만 5천 원에서 최근 저가 8천 원까지 8분의 1 토막 조정받은 저점과 그리고 이 8천 원대에서 최근 고가 기준 12,000원까지 한두 달, 세 달 만에 50% 정도의 상승을 이제 분출한 과거력이 있거든요. 네, 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요 저점에서 50%의 상승이 세 달 동안 나왔었는데 요 시세를 놓치신 분들은 지금의 이중바닥에서 기간 보유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노려보는 전략을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오늘 증시가 폭락하면서 대다수 종목들이 이중바닥, 저점, 과대낙폭, 저평가 구간으로 치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초입인 종목들 빠르게 들어가서 단기 수익을 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시장이 좀 불안하고 그냥 저점이 확인된 종목, 실적이 견고한 종목 잡아서 조금 길게 수십 % 정도의 상승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오늘 잡아서 바로 상한가를 노려볼 종목이라기보다는 오늘 잡아서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요 반등의 상승을 앞으로 노려보는 전략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수젠텍 종목처럼 우리 지금 시점에 이중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삼중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도 신자분들이 잘 선별해서 캐치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진단키트주로 이름을 날렸었던 수젠텍이 오늘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 이 문자를 통해서 민경철이라고 전문가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시장 오늘은 마감이 됐지만 바로 내일 시장이 또 열리잖아요.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나스닥 지수가 어제는 0.5%의 상승이 나왔고요. 네. 오늘은 이제 개장 전에 한 마이너스 0.5% 정도의 어제의 상승을 반납하는 정도의 낙폭을 처음에 스타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코스닥 지수는 미국 증시는 올라갔지만 우리 증시는 오늘 선제적으로 마이너스 고가 대비 2%의 낙폭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스닥 지수가 뭐 큰 폭의 우리 낙폭을 확대하면서 11,500포인트, 11,6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증시는 선제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뭐 물가지수 이제 경제 지표가 하나 또 발표가 됐는데 그 지표에 따른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이게 결국에는 핵심이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미 증시가 11,6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다지는 모습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뭐 기관에서는 이제 우리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기관에서는 오늘 선물 시장에서 2천억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현물 시장에서 대략 1조 정도를 순매도를 때렸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이제 하락장에서 가장 물량을 많이 확보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저점에 좀 싸게 사기 위한 방법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지수의 상승에 베팅하면서 현물에서는 가격을 끌어내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하락의 공포를 유도해서 이제 물량을 한번 정리하게끔 하고 그리고 빠진 저점에서 기관들, 외인들 다시 잡아서 우리 수급적으로 지수 선물에서는 상승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정상궤도로 돌아가는 뭐 그런 이제 그림을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우리 증시, 글로벌 증시가 우하형 추세를 계속 기록해 왔는데요. 시간은 앞으로 저와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의 그런
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준금리는 영원히 올라갈 수 없고요. 그리고 3월 달 이제 베이비 스텝이 예상이 되는데, 자, 3월 중순에 있을 FOMC 결과가 발표되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어렵게 될 거다. 빠르면 연내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금융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이번 주 조금은 힘든 장이 지속되더라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노랑톡에서 우리 초저점인 종목들 잘 이제 매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손실들을 수익으로 잘 메꿔갈 수 있는 기회들도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또 CPI 발표는 지났지만 계속해서 미국의 소매 판매, 생산자 물가지수도 앞두고 있는 만큼 혼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장중에 오후 2시 30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 무료 공개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든든한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